가수 태진아 씨가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억대 도박서를 보도했던 시사저널 USA 측으로부터 20만 불을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는데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진아 씨가 미국 카지노에서 딜러로 활동한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또 취재했는데 이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태진아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억대 도박이라고 보도가 되어 가족들과 미국 여행 중 일시 방문하여 재미삼아 했다고 인터뷰도 하였고,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사저널 USA 사장에게도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빨리 정정 기사를 내시고 잘못을 인정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가 지난 주말에 녹취록을 건네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이루 게임 안 했습니다. 도박. 여러분, 정말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다시는 카지노 쪽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태진아 씨가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 쳐다도 안 보겠다 카지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순욱 차장, 오늘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예, 저 누가 친 건지 궁금했어요.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기자회견 끝났다고 박수 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앞줄에 그 태진아 씨 측에서 이제 온 동료 원로 가수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태진아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종종 들렸고 끝나자마자 저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한 300여 명 이상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 회견 도중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우는 장면도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됐습니다. 취재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리고 격앙된 어조의 태진아 씨의 음성들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거 하나하나 이제부터 짚어볼 텐데, 황순욱 차장, 일단 카지노를 총 몇 번 갔고 얼마를 가지고 게임을 해서 돈을 얼마를 잃고 땄는지 그 본인이 직접 다 설명을 했죠. 네. 예. 본인이 설명도 했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도 회견 이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먼저 여행은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가족들이 다 함께 간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2월 15일에 첫 번째 카지노를 가게 됩니다. 허슬러 카지노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 총 지배인이 오늘 전화 연결했던 지배인이 바로 이 카지노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곳에서 1,000불을 바꿔서 1,000달러를 바꿔서 4,800달러를 땁니다. 1시간 만에 땄다. 이렇게 1시간여 정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4,800불을 땄고요. 그다음에 17일 이틀 후죠. 인근에 있는 할리우드 파크 카지노에 또 방문을 해서 이때는 3,000달러를 바꿔서 1,500달러를 땄습니다. 예, 또 땄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방문을 했던 사실들은 오늘 총 지배인이 허슬러는 본인이 직접, 그리고 할리우드 파크에서의 게임 내용은 그 직원들에게 지배인이 직접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습니다. 이 외에도 라스베가스에 방문을 해서 호텔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카지노에 2번 갔습니다. 2번. 그래서 1,500달러를 환전해서 이때는 500달러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4번 카지노를 방문해서 게임을 즐겼고 총 7,000불 정도를 돈을 딴 것이다 라고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지금 USA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에서 문제를 처음 취재를 해서 문제를 보도한 부분이 바로 이 할리우드 파크 카지노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출연해서 저 기자회견에 직접 출연해서 태진아 씨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준 분은 이 허슬러 카지노의 지배인인 거죠. 네네. 그쪽에서 USA 시사저널 USA 측 그 기자가 본인은 할리우드 파크 관련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해명을 허슬러 카지노 내용만 갖고 해명을 한 거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말장난 같습니다. 오늘 모든 게 다 해명이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허슬러 카지노의 총 지배인이 본인이 자청해서 해명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서면서 허슬러 카지노에 대한 사실이 좀 더 자세히 해명이 됐고, 또 할리우드 파크의 내용도 현재 있는 직원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뭐 두 군데 모두 입장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카지노에서 태진아 씨는 총 4번을 갖고 그중에 7,000불 가까이 돈을 땄다. 네. 이게 지금까지 카지노 측 그리고 태진아 씨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태진아 씨 오늘 기자회견 때 나는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 억대 도박을 하면 문제가 되고 1,000만 원대 도박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4번 동안 돈을 바꾼 액수 이런 걸 계산해보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1,000만 원 가까이 도박을 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성훈 변호사님. 네. 자, 억대 도박은 일단 본인 주장 그리고 시사저널 USA 측에서도 입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1,000만 원 가까이 도박을 한 것, 이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럼 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도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 도박이냐 아니냐, 일시적 오락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그 기준은 본인의 경제 능력입니다. 예. 아주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이 뭐 한 1억, 2억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빌려가지고 한 몇천만 원 이런 거.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때문에 결국은 태진아 씨가 과연 그 전에 도박을 어느 정도 즐겼냐. 자주 했느냐? 예,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박이냐. 그러니까 어떤 도박이 습성이 있느냐. 네. 그다음 그 도박한 규모가 과연 태진아 씨의 경제력에 비추어서 적정하냐. 예.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진아 씨 재산이 얼마 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예. 지금 도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 카지노 정선 카지노에 가서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고 사실 해외에 나가서 관광객으로서 즐길 수 있는 카지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합법화된 그런 또 게임으로서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법화된 카지노에 갔더라도 도박 방법이 네. 정해진 방법이 아니고 더 판돈을 키우기 위해서 네. 불법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딜러하고 이 손님만이 아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건 도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합법적인 데 갔더라도 그렇군요. 불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도박이다 아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어쨌든 게임을 한 것,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여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진아 씨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본인이 거액을 요구받았다.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 연기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자는 연독하려고 이만큼도 카드 안 들어가. 내가 다 있어. 계약사가 일도 끝나고 해지나도 끝나고 기획사도 끝나고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기사를 어떻게 쓰냐 1억이지 그렇게 안 써요. 횟수 모바기 시간 모바기 해갖고 아니 팔돈이 그게 어떻게 되거든. 얘가 요구할 것은 우리 회사에 주주를 참여해서 제가 투자를 해주니까 최하 20만 원을 단 되든 안 되든 영어는 비밀로 내줘라. 그럼 박장을 믿고 나 얘기한 거니까 이거 나가게 되면은 나와서 또 약진해야 하잖아. 자, 지금 내용을 보면 20만 불을 요구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황승욱 차장. 네. 일단은 예. 취재 기자라고 하는 지금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고 네. 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돈을 요구를 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또 시사저널 USA 측에서는 저게 조작된 녹취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태진아 씨가 공개한 저 내용만 갖고 보면 협박성 있는 말이 네.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참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 네. 서로 양측의 주장이 지금 말하자면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 상반되고 그다음 증거는 명확치 않고
결국은 주변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양쪽에 조금씩의 진실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예. 있지만 이게 입증이 지금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좀 더 좀 과장해서 서로 자기의 유리한 주장을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점만 이야기하고 좀 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보면은 확정된 사실은 도박한 거 맞고, 네. 그다음 돈 요구한 사실 맞고, 네. 그러면 이게 돈 요구한 사실 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태진아 씨 쪽에서 빌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인데 그냥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을 태진아 씨로서는 유명 연예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도박이 불법이건 아니건 한국에서 인구에 해자되는 자체를 지금 막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시사저널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 돈으로 안 된다. 네. 20만 불, 25만 불 내라.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그렇게는 내 못 내겠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 터뜨리겠다. 그래 터진 거고요. 그 다음 도박이라는 거 제가 재판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도박은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마약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단지회라는 회까지 있습니다. 손가락을 끊는 네. 상습 도박자들이 그런 모임까지 있을 정도로 재활을 위해서 그 정도로 도박이 끊기가 어렵고요. 그다음 도박은 또 하나의 특성이 이게 하면 할수록 이 눈덩이처럼 판돈 규모가 커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는 이 도박의 이 특성 이런 걸 감안하시고 두 분의 그 이야기의 어떤 중심을 잘 잡고 보셔야 된다. 그 밑에 공통점 예. 이런 걸 해보면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진아 씨 측에서는 이제 20만 불을 요구했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사저널 USA의 대표로부터 요구를 받았다. 그분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건데, 자, 그분이 직접 채널A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박을 한 거죠. 태진아 씨가 먼저 돈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 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짜집기에서 만든 것 같은데 네. 통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한마디로 녹음 장치를 다 미리 준비해놓고 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예.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변호에게 덫을 놓은 것 같아요. 녹음 장치가 된 장소로 유인돼서 가서 유인돼서 유도신문에 들어갔다.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한 열흘 정도 저희가 그런 여기 방송국장, 회장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휘갈리는 차에 예. 저희가 이거는 보도가 나가야 되고 네. 이미 다 결정이 내부적으로 다 끝난 거다. 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쉬운 얘기를 하면 2억 5억을 얘기를 하고 1,000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대진하고 이 방송 미디어 그룹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예 너희 회사를 20만 불에 매입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 내용을 쭉 들어보면 태진아 씨 측에서 먼저 또 돈을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기사 쓰지 말고 우리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건데 황승 차장. 네. 어떻게 들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양쪽에서 어느 최소한의 사실은 분명히 있고 그 이외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를 하나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심원 대표라는 사람, 시사저널 USA라는 이 매체의 대표로 있는 심원 대표가 사실 이 창간을 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몸담았던 매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로부터 악의적인 보도와 그리고 보도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에 당한 사업가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 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업가가 미국에 왔을 경우에 도박장이나 술집 근처에서 그 빌미를 잡아서 악의적인 소설을 쓰는 듯한 기사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그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쪽에서도 크게 잘못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태진아 씨 측에서도 도박을 빌미로 뭔가 발목을 잡혔으니까 계속 끌려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기사 이 해당 언론사가요, 그 이수만 씨가 미국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해서 예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씨 측 SM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도 그 찌라시성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지금 무언가 어느 한쪽이 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태진아 씨가 마지막에 우는 장면을 보였는데요. 저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너무 이게 그 우는 장면이 너무 과격해서 보통의 그 참여하는 재판할 때 피고인 보면은 저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자기적인 면이 의도된 면이 퍼포먼스라서 제 생각에는 태진아 씨가 정말 억울하다면은 남이 안 보는데 통곡을 하고 울고 이 현장에 기자회견장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는 저런 장면까지는 보일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너무 심하게 자책하는 듯한 그리고 억울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게 보입니다. 일단 태진아 씨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들 그 중에 상당 부분 또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도 있어요. 다만 억대 도박을 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본인은 변장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거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 카지노로 가서 게임하고 이런 부분 VIP룸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간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진솔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아니면 솔직하게 있었던 것들은 좀 밝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태진아 씨에게는 더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한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보니까 미국 현지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의 허슬러 카지노,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처음 간 그 카지노의 지배인을 연결하던데 대부분 태진아 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주요한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VIP 룸에서 과연 그 도박을 했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게임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지금 고액의 억대 도박을 했냐 여부가 제일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총 지배인의 말을 들어보면 $10부터 베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테이블이었고 할리우드 파크 17일에 갔던 그 카지노에서는 이제 억대 도박은 아니고 그렇지만 VIP 밀폐된 룸은 아니지만 어떤 VIP라고 불리는 그런 테이블에서 게임을 한 거는 맞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허슬러 카지노에서 봤던 것은 일반 테이블이었고 할리우드 파크에서는 억대 도박은 아니었고 VIP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헐리우드 파크, 문제가 됐던 보도에 나왔던 이 헐리우드 파크의 카지노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진아 씨가 VIP룸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VIP룸에 있었다는 내용을 직접 증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카지노 같은 경우는 VIP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VIP룸이 있습니다. 게임을 크게 하시길 원하면 크게 하실 수 있고 VIP룸에 계셨던 건 맞아요. 손님들 그거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카지노 그 VIP룸에 계셨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자, VIP룸이 통상 이제 고액 배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들이 가서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하지 않고 좀 다른 곳 가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태진아 씨가 과거에도 저런 카지노를 자주 이용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VIP룸이라는 데가 돈이 그냥 많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서 또는 그곳에 자주 들어서 얼굴이 익은 사람 또는 단골 또 유명인 이런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인데 물론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VIP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태진아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태진아는 14살에 서울 올라와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14살부터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업이 37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9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길에서 행상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면 되나. 지금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다, 뉴욕에서도 살았고 네. 서부에서도 있었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본인이 여러 차례 했었죠. 뭐 라디오나 TV 같은데 출연을 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태진아 씨가 좀 개인적으로 눈물이 좀 많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37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뭐 길거리에서 행상하면서 시계 팔면서 어렵게 살았다, 배고파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태진아 씨가 이제 카지노에 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태진아 씨는 이제 가족과 함께 놀러 가서 카지노에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그리고 돈도 운 좋게 땄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태진아 씨가 과거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딜러로 활동했던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딜러로 일을 했던,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분의 증언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제가 직접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저스 팰리스에서 6개월 전에 은퇴하셨다고. 태진아가 80년대 자리찰리에서 조그만 카지노에서 딜러 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없어졌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블랙잭 딜러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980년 초예요. 그 친구가 그 당시 최정신이라는 그 한국의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그 친구가 뭐 뉴욕으로 갔어요. 몇 개월이나 했는지는 모르시나요? 그래도 한 5~6개월 안 했을까 싶어요. 같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일했어요. 한시간 같이 일했어요, 내가. 자, 지금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직접 태진아 씨가 카지노 딜러로 일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내용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자, 여기가 지금 바로 잘리 찰리 카지노가 있던 자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세히 취재를 해서 당시에 카지노가 있던 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없어져서 보란자 기프트샵이라는 곳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이렇게 기프트샵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작은 카지노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딜러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카지노였고 블랙잭 게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자, 이렇게 과거에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아마 미국을 처음 가서, 그리고 영화배우 최정민 씨하고 함께 살면서 딜러를 했다 이런 증언을 직접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 그 도미하기까지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통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세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방송 출연 정지까지 되면서 급기야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말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 톱10에서는 당시에 딜러로서의 그 어떤 생활을 꾸리는 그런 행적도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현지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던 걸로 보여요. 지금 저곳을 저도 한번 옛날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보통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카지노가 아니라 굉장히 영세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굉장히 생활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지금 조금 전에 증언을 들어봤을 때 최정민 씨, 영화배우 최정민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70년대에 제2의 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 한국에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약혼 기사까지 나왔었더라고요. 네. 뭐 약혼이 얘기가 나왔었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파혼까지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옛날 분이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취재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약혼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파혼해서 결국에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 최정민 씨인데 잠시 후에 저분의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태진아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전직 딜러 함께 일했던 이분의 눈에는, 이분의 귀에는 그게 진실로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태진아 씨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이분이 반박을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VIP룸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는. 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VIP룸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모르고 들어간 거다 하지만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카지노에서 일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한두 번 온 게 아닌데 그 친구가. 제가 베팅하는 데가 15불에서 8달러까지 베팅할 수 있는 데예요. VIP 룩에도 그거는 최하 미니멈 100불 이상이 돼야 들어가요. 100불이면 한국 돈 10만 원이죠? 거기에 있는 카지노 호스테스가 세진아가 왔다 그러니까 VIP 룩으로 100불 들어간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게임하는 데에서 게임을 한 게 아니고. 그래갖고 저는 한 1시간 만에 4,700불인가 4,800불 정도 땄어요. 땄으니까 이제 가족들 다 왔어요. 야, 집에 돼갖고 이제 그거 밥 먹고 밥 사먹고 잘 쓰고 왔어요. 잘 쓰고 왔다고. 그게 다예요. 1,000불 갖고 4,800불을 바카라 게임에서 1시간 만에 땄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5불, 10불 떼가지고 4,800불을 1시간 만에 못 땁니다. 자기가 1시간 동안 앉아서 4,800불을 따갖고 그걸 가족들하고 먹고 쓰는데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책도 없는 얘기예요. 4,800불을 배제해서 1시간 만에 땄다면 500불, 690불을 한 거예요. 바카라. 카지노에 많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전부에 숙달된 사람이야만이 바카라 게임을 하지 아무나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안 사람들이 그 바카라 게임을 해요. 진짜 노른쟁이 그게 하는 게임이에요. 100불씩에서 48불을 계속해서 먹어야 4,800불을 따먹는 거예요. 엄청 힘든 게임이에요. 예, 태진아 씨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주장들을 내놨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매번 따기만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도로 많이 딴 거면 카지노를 많이 즐겼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성원 변호사님. 예. 자, 일단은 태진아 씨가 자기가 전문적으로 이 카지노를 자주 활용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왔는데 매번 땄고 또 전문가들만이 즐겨 한다는 바카라 게임만 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글쎄, 지금 태진아 씨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그 부분에 좀 떨어지는 게요. 예. 카지노 딜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세한 카지노지만은 딜러를 했다면 일단 게임에 아주 능숙한 분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바카라 게임 아까 지금 그 인터뷰한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게임 초보자들은 진짜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게임이 바카라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의심이 많이 가고 그다음 지금 10불씩 아까 최하 10불 아마 베팅했다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4,800불 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 하다 보면 이게 그 카지노 게임은 무조건 그 카지노 딜러 쪽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베팅하는 쪽은 한두 번 딸 수 있지만 지는 게 원칙인 게임이에요. 그럼 카지노 누가 운영합니까? 근데 이걸 계속 10불, 20불 베팅해가지고 1시간 만인가 4,800불 땄다는 것은 저기서 태진아 씨의 말이 아까 신빙성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예.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가보진 않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건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태진아 씨 이야기는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저런 말을 하니까 태진아 씨가 변명하고 예.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진실을 흔들어버리는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작은 것들에 좀 숨기려고 하고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미다 보니까 예. 전체 진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거 80년대에 태진아 씨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몇 개월 동안 블랙잭 딜러로 활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즐겨하는 바카라 게임을 통해서 매번 돈을 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태진아 씨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